밤마다 꿈에서 들려오는 소리. 부서지는 유리, 끊어진 숨소리, 그리고 괜찮아? 라고 묻지 못한 자신의 목소리. 민주는 그날의 사고를 잊을 수 없었다.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그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수. 바로 그날 아버지를 잃은 소녀였다.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한때 사람들이 알아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던 올해 49살 민준입니다. 지금은 그저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린 은둔자가 되었죠.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은 영화계에서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취재하던 화재 현장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불길이 치솟는 건물, 사람들의 절규 소리,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든 채 그저 서 있던 모습 말입니다. 왜 그때 카메라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구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 저는 한적한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멀리 와도 죄책감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단절된 채 관찰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침대 옆 책상 위에는 녹이 쓴 카메라가 놓여 있습니다. 한때 제 분신이었던 그 카메라는 이제 저를 비웃는 것 같아요. 손을 뻗어 만져보려 하면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잡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든요. 밤마다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화염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카메라로 담았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죠.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새벽까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었어요. 동료들이 처음엔 안부를 물어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연락을 끊었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하고 지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죠. 그렇게 저는 멈춰버린 시계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밤이 와도 똑같은 하루의 연속이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망과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는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빵집 겸 카페였어요. 처음엔 그냥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언제부턴가 그곳이 제 유일한 외출 목적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카페 주인은 은수라는 45살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첫 인상부터 참 따뜻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빛과 자연스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은수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인사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답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은수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꺼리는 걸 눈치채고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자연스럽게 커피를 건네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자리가 제 단골 자리가 되었어요.
창가에서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은수의 친절이 그리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은수가 직접 만드는 빵 냄새는 정말 좋았습니다. 갓 구워진 빵에서 나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카페 전체를 감쌌죠.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처음엔 시끄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활기차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연인들의 다정한 대화, 동네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수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카메라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는데 제가 처음 다큐멘터리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은 흑백이었는데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의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었죠. 은수가 제 시선을 따라 그 사진을 보더니 잠깐 서글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 순간 저는 은수에게도 뭔가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은수는 제가 들어서면 말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은 쓴 커피였지만 그 쓴맛이 오히려 좋았어요. 제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고 카페에는 저와 은수만 남아 있었어요. 은수는 내일 팔빵을 준비하며 분주히 오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븐에서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화염, 연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은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불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저를 금속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두려워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아마 과거에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븐 주변에 작은 화염이 번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크지 않은 불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불을 향해 분사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어떻게든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은수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은수의 손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븐을 끄려다가 다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작은 상처를 보며 또다시 과거의 기억에 휩싸였습니다. 5년 전 화재에서 다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제가 말했지만 은수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악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갔을 때 은수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은수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화재 사건 이후 저와 은수 사이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카페에 가면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은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엔 날씨나 동네 소식 같은 가벼운 주제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카페가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은수가 벽에 걸린 오래된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카메라 보세요. 제 전 남편 것이었어요. 전 남편이 사진작가였다고 하더군요. 꽤 실력 있는 사진작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5년 전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남편이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거죠. 집도 저축도 남편의 사진 장비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며 점점 위축되어 갔다고 했어요. 결국 이혼하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하더군요. 저 카메라만 남겨둔 채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 역시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제가 했던 일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취재하던 화재 현장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다시는 카메라를 들 수 없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당황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은수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카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은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녀는 제가 다시 카메라를 들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어느 날 은수가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진실을 알리고 부당한 일들을 고발하고 싶었죠. 그럼 그 마음은 지금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은수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가려져 있는 것일까요?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은수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카메라를 들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도망치고만 싶지는 않았어요. 평온했던 일상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동네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뭔가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슨 조사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동네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 일대를 모두 매입해서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라는 거였습니다. 은수의 카페도 재개발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새로 시작한 모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며칠 후 개발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비즈니스 스마일을 지으며 은수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상금 액수를 보고 은수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은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남자는 태연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재개발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남자가 나간 후 은수는 주저앉았어요.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5년 전 모든 걸 잃고 이곳에서 겨우 다시 일어섰는데 또다시 모든 걸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런 은수를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어요. 과거의 저였다면 이런 부당한 일을 카메라로 담아 세상에 알렸을 텐데 말입니다. 며칠간 은수는 혼자서 여러 관련 기관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발 계획은 이미 행정적으로 승인된 상태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은수의 얼굴에서 점점 활기가 사라져 갔어요. 매일 카페 문을 열고 빵을 굽지만 예전 같은 밝은 미소는 볼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재개발 소식을 알고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수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녹슨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손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은수를 위해서라면, 아니 진실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발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들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과거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길러진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은수를 도와야겠다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손의 떨림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개발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온갖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다큐멘터리 감독 시절 길러둔 조사 능력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 회사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가 관련된 여러 개발 사업에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거예요. 너무 자주, 너무 우연히 말입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개발 회사 대표의 이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을 5년 전 제가 취재했던 화재 사건 자료에서 본 기억이 났거든요. 서둘러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뒤져 당시 촬영했던 영상 파일들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5년 동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끔찍한 영상들 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제가 카메라로 담았던 모든 장면들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화재 발생 직전에 촬영된 장면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건물 근처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박철수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와 대화하고 있던 상대방이었습니다. 나중에 방화범으로 지목된 그 사람이었거든요. 화재 발생 1시간 전에 두 사람이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계속 영상을 분석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박철수가 방화범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5년 전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박철수가 그 건물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방화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은수의 카페가 있는 이 동네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5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사실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도 제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도 모두 박철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5년 전에는 그저 사고로만 여겨졌던 화재의 진상을 폭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은수의 카페를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은수를 찾아갔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모습을 본 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에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고 있었나 봐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네요. 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개발회사 대표 박철수의 정체, 5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의 진짜 원인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은수는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보여준 영상 증거를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런 음모의 일부라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테니까요. 5년 전에는 진실을 모르고 당했지만 이번에는 미리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은수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용기와 힘이 전해져 왔습니다. 함께 싸워요. 은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도울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은수는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는 5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편집 장비들을 다시 꺼내왔습니다. 손이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카메라를 잡는 것도 이제 그리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5년간 잠들어 있던 감독으로서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은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저의 영상 증거를 보고는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동네 이장님을 비롯해 상인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박철수와 개발 회사의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은수의 카페는 이제 작은 저항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매달렸어요. 5년 전 화재 사건부터 현재 재개발 음모까지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편집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다시 마주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특히 5년 전 영상을 편집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염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 했어요.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40분 분량이었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박철수의 범죄 행위와 5년 전 화재 사건의 진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음모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상영회를 열었어요. 은수의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영상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믿을 수 없어 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이장님이 앞장서서 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자고 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어요. 동네 전체가 하나가 되어 박철수의 음모에 맞서기로 한 거죠. 저는 과거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다들 반가워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특히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주요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죠. 박철수와 개발회사는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어요. 제가 제공한 영상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년 전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던 화재가 이제는 계획적인 방화 사건으로 재수사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 속에서 그가 방화범과 만나는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개발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재개발 계획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은수의 카페를 비롯해 동네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무엇보다 5년 전 화재로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철수와 개발회사의 음모가 세상에 알려진 후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요. 특히 은수의 표정이 가장 밝아졌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진정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은수가 만든 빵을 먹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진 이웃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거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동네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의 어두운 면만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빵을 굽는 은수의 모습,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의 떨림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감독으로 거듭난 것 같았습니다. 은수와의 관계도 한층 깊어졌어요.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난 후 은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5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치유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따뜻한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작은 마을의 큰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은수는 제 든든한 조수가 되어 주었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며 때로는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작품이 완성되자 작은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았어요.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담길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어요. 그날 밤 은수와 함께 카페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은수는 결혼했어요.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복해주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은수가 직접 만든 웨딩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카페는 우리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은수와 함께 빵을 굽고 오후에는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요. 각자의 재능을 살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찍은 동네 사람들의 사진들을 걸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이 걸린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기뻐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매달 한 편씩 제작하고 있어요. 각 편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동네 이발소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50년간 이 동네에서 이발소를 운영해 오신 분인데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 동네의 변천사를 그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했어요. 은수도 이제 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인터뷰 진행은 물론이고 때로는 직접 기획까지 맡기도 합니다. 여성의 섬세한 시각이 더해지니 작품의 깊이가 한층 더해졌어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벽에 걸린 그 낡은 카메라도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은수의 전 남편이 남긴 그 카메라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죠. 가끔 5년 전 화재 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카페를 찾아오기도 해요.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거니까요. 박철수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화 교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개발 회사도 해체되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결국 승리한 거죠. 동네는 이제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어요. 재개발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 사람들을 더욱 단결시켰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작은 장터가 서고 월 한 번씩은 동네 잔치도 열어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카메라를 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사회의 어두운 면만 쫓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담아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카페에서 은수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동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평화로운 장면을 담았어요. 렌즈를 통해 바라본 은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빵을 만드는 그녀의 모습은 제게 가장 소중한 피사체였어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어둠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빛들이 모여 그 어둠을 밝혀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카메라와 함께, 따뜻한 빵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닫힌 문도 떨리는 손도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보통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제가 카메라로 담아낼 수 있는 한 영원히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